네 번째, 권력층 내 정치 문화와 사회 저변의 문화적 환경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북한 권력층 내에 있는 인물들은 수많은 숙청 속에서 살아남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횡적 연계를 가지거나 야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건 곧 죽음이고, 개인의 죽음을 넘어 가문이 멸문지화 당한다는 것을 70여 년의 북한 숙청사를 통해 생생히 체득한 인물입니다. 당정군 간부들은 혹시 취중이나 잠꼬대를 하다가 말실수를 할까봐도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보시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90살의 노인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김여정의 상석을 양보하려 하고, 북한군을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들은 도전보다는 면종과 공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이 3대, 4대 세로 세습을 하면 자기들도 3대, 4대로 세습할 수 있어 좋아하는 부류들입니다. 북한 사회의 모습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김정은만 3대 부자 세습을 한 게 아닙니다. 권력층 인물을 비롯해서 2천만 평양 시민들도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김정은을 지지하며 가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생활 환경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운명 공동체, 공생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을 비롯한 로얄 패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 사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도자 신변 문제에 대해서 알면은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과거 김정일의 두 번째 부인인 성혜림의 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요독 수용소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탈북하였던 탈북무용수 김영순 씨의 증언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도 지도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간 간부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민심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간부들을 세도주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의 제목을 씌워가지고 수시로 공개 처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루를 어떻게 잘 살고 자식들을 잘 키워나가는가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직위와 역할, 정치적 자질입니다. 후가제가 되려면 당이나 군의 핵심 포스트에서 후계 수업을 받거나 주요 직책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김정은은 후계 수업 기간이 아주 짧았지만 당과 군은 물론이고 체제 보위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을 비롯 김정철, 김평일, 김경희 등 다른 백두 혈통들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들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여정은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사교육과 스위스 해외 유학 시절 내내 오빠 김정은 옆에서 늘 같이 생활한 김정은의 정서적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력층 내부에서 활동폭을 차근차근 넓혀가면서 정치적 동반자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의 활동과 권한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김여정은 대남 대미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발언을 언급하고 있는 동향으로 볼 때 가칭 사회주의 강국 건설 상무조와 같은 TF 조직을 만들어서 막후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후계자는 다음 세대, 새 세대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세대 교체론과 정면으로 상치됩니다. 북한은 동일 세대의 인물이 후계자가 되면 권력 누수는 물론이고 권력 투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경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은 북한 사회에서 여자라는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유교 문화가 팽배한 북한 사회에서 여성 수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셋째, 현재 당에서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이나 보위계통의 활동은 없습니다. 게다가 김여정의 대부분의 활동은 김정은의 정서관리와 보필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시 모든 의전을 챙기고 열차 플랫폼에서 김정은의 담배 재떨이까지 챙겨 대령하고 이번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 때도 단상에서 커팅 가위가 담긴 받침대를 들고 있다가 김정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권력의 2인자, 후계자의 행동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김여정은 오빠를 정서적, 정치적으로 뒷받침하여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고 권력이 백두혈통으로 세세선손 내려가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가는 백두혈통의 관리자, 막후 2인자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지난번 김정은이 20일간의 자맹을 깨고 순천 인비료 준공식에 나타났을 때 김 여장이 주석단에서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진을 본 많은 전문가들이 김 여정이 이제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의 지난 20일간의 자맹이 기획 연출 쇼였던 것처럼 김여정의 주석단 자리 배정도 김여정이 후계자라는 보도를 쏟아낸 전 세계 언론을 또 한 번 혼돈에 빠뜨리려는 김정은과 북한 선전당국의 연출 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행사 비디오를 보면 김여정이 주석단에 앉기 전까지 지난해부터 현송월에게 상당히 권한을 넘겨주었던 의전적 역할에 다시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김여정의 역할은 후계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조기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북한 권력의 핵인 당 조직 지도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어린 조카를 즉위시키고 섭정을 하거나 과도기적인 당정군 연합체를 막후 지도하는 역할, 아니면 국왕제라든지 천황제와 같은 새로운 통치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백두혈통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김정은의 친형이자 김여정의 오빠인 김정철은 어떨까요? 김정철은 어린 시절부터 김정은과 다르게 매우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김정일의 눈에 후계자감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이 계집애 같다고 했겠습니까? 그 이후 김정철의 삶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당이나 보위부 계통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 무근입니다.
그는 호르몬 분비 계통의 이상 증세를 보여서 치료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공직을 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타에 심취해서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유명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수시로 보러 다녔습니다. 후계 수업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행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2015년 5월 에릭 클랩턴의 영국 공연 때 김정철을 61시간 내내 밀착 수행했던 전 영국주재공사 태영호 당선인의 김정철에 대한 평가. 김정철은 아침부터 술을 찾고 오직 음악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정언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김정철은 정치를 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친정 쿠데타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혁명 세력들이 전혀 실권이 없는 일회용 얼굴마담 정도로 활용할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언론에 많이 거론되었던 김평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은 외향적으로는 백두혈통이지만은 격가지이고 끈떨어진 패배자일 뿐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해외로 나가 국내에 기반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지난해 말 평양으로 돌아간 것도 새로운 활동이라든지 예우를 받기 위한 차원보다는 해외에 계속 놔둘 경우에 반김정은 세력들이 그를 타겟으로 해서 망명유인 공작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돌발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지금 평양에서 사실상의 연금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김평일이 혹시 정치 무대에 다시 나설 경우는 반김정은 쿠데타 또는 중국의 김정은 정권 붕괴 공작 등과 같은 극단적인 반전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고모이자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도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린 인물입니다. 지난 1월 설맞이 경축 공연에 출연시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외부에 보여준 것만으로도 그 효용성은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사태 발생으로 김경희가 다시 정치활동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완전히는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는 수령론과 후계자론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백두혈통, 그 중에서도 아들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을 비롯해 김정철, 김평일, 김경희 등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단 김정은이 조기에 신변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북한 체제의 내수이자 신경망 조직인 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어딘 아들러의 왕위 계승과 섭정, 당 정치국 중심의 과도기적 권력구조 운영, 1998년 김정일이 도입했던 책임분산형 권력구조의 2.0 버전, 즉 당은 김여정, 외교는 최령해, 경제는 총리 김재룡, 군은 총정치국장 김수길, 안전은 보위국장 정경택이 책임지는 5인 집단지도체제 또는 태국의 국왕제, 일본의 청황제와 같은 새로운 백두혈통 권력구조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여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김여정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함께 정치적 자질이 돋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후계자가 되고 최고 권력자가 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여정은 오빠 김정은이 있을 때 빛이 나고 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홀로 서기를 시도할 만큼 우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오빠 김정은을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고 백두혈통의 관리자, 2인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북한 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개인적 정치적 위상, 자질 등을에 기초해서 저희 추론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사항을 추적 분석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